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나타났던 우리 시장, 그래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 시장 급락으로 진행되던 구간에서 2차 전지주들의 매도세가 조금 거세게 나왔었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전체적으로 큰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에코프로 그룹주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 전환을 했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플러스로도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0.4%가량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장의 이슈는 빠르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김시은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화려한 원피스와 귀걸이 신상 원피스인가요? 네, 최근에 새로 샀습니다. 네, 온 우주의 기운을 담아 뭔가 상승을 기원하는 드레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익의 여신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핫 키워드 어떤 건지 주제 먼저 저희 체크해보고 오시죠. 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LG그룹, 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전기차 공장에 관한 이슈,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강했던 엔터주, 지금 투자해봐도 될지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LG그룹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늘리면서 3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 목적도 단순 투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이 가능한 일반 투자라고 하는데 보통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좀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LG그룹주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급하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LG그룹에서의 사실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본의 배분이 좀 잘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죠.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뭐 이슈들이 좀 많이 불거지면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매입 같은 이슈들이 조금 더 이전보다는 많이 시장에서 좀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LG그룹에서 보통 이제 승계를 할 때 장남 위주로 승계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요번에 승계를 할 때는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손자 쪽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룹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오너일가에서의 이런 상속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소송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구광모 대표가 15.95%를 가지고 있고 이제 친부까지 해서 이제 19%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나머지 이제 실체스터라는 영국 그 투자 회사와 더불어서 지분을 합치게 되면 12.87%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6%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행동주의 펀드가 이런 경영권으로까지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좀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소송권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움직임이 혹시 이런 거에도 조금 연관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DB가 요번에 좀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도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이런 기업들을 저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사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잖아요. 지주사에 있어서. 근데 LG도 조금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분으로 봤을 때 좀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실체스터 인터내셔널이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5.2%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했고 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그 부분만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력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약간 약했던 이유가 일단 오늘은 장 초반부터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좀 변동성이 좀 심했죠. 하락폭으로 시작했다가 양전을 하는 상황도 벌어졌고요. 결국엔 좀 눌려서 끝나긴 했지만 11선을 결국엔 좀 지켜내는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또 대거 수급이 쏠리면서 약간 자금의 쏠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약간 이런 이슈들 또 이틀 전거래일에 또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와서 약간의 이런 부분에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 이슈도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시청자분께서 어제 LG는 급등으로 상승이 끝난 건가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다른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많잖아요. 뭐 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에 시진핑이 방문했다라든지 뭐 삼성전자에 패널을 공급한다라든지 뭐 상승도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지금 시작 초입 단계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관심도는 확대가 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쳤죠.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장에 방문을 했다라든지 혹은 뭐 삼성전자를 함께 한다는 이슈 굉장히 다양하게 엮였는데 우선 첫 번째로 시진핑 주석이 중국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방문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나라의 수장이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업의 공장에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가 미중 간의 갈등 쪽에서 반도체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같은 내용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했을 때 일본도 계속해서 가세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에 미국의 제재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LCD가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LCD에서 벗어나서 OLED로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OLED의 중요성을 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방문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특히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OLED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업황이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까지 포스트 반도체로 이 전장 사업의 영토를 찍었다고 합니다. 또 LG전자는 지금 M&A 전문가 경력 인력도 뭐 충원을 하고 있다 그런 소식도 들려오는데 M&A 가능성이 큰 쪽 지금 눈여겨봐야 될지 뭐 차량용 반도체나 그런 쪽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관련된 종목군들 좀 거론이 되는 종목군들에서 좀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엔 M&A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M&A로 이제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뭐 유통 라인이라든지 이런 기술력들을 다 가져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금을 투여해서 키우는 이런 시간보다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 뭐 영업력이나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뛰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나 LG 같은 경우도 전장 쪽에서 특히나 LG전자에서 리포트를 좀 찾아보시면 전장에 대한 긍정적인 네.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확대 그리고 점유율 확대 또 수익성의 확대 이런 것들을 좀 가시화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개연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랑 함께 이제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LG그룹주들이 지금 상당 부분 이슈는 많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뭐 LG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이런 초입 국면이면서 좀 일정한 라인을 돌파를 오늘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최근에 조금 시끄러운 이슈들이 많이 있죠. 네. 특히나 이제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한정된 이 사업 영역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뭐 OLED 디스플레이 쪽도 뭐 차량 쪽에 엄청나게 많이 붙고 있고 특히나 이제 패드 쪽에서도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형 OLED TV까지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출하량 부분이 상당 부분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고부가 제품 쪽에서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단기적인 수요성이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뭐 관련주들 대거 움직였습니다. 뭐 라운텍부터 시작해서 뭐 일부 종목군들은 이제 슈팅 나온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기조 자체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좀 묵직했었던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네.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는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또 데니님께서는 생각보다 삼성전기라든지 LG전자가 주가가 지루하게 박스권이다라고 또 말을 하세요. LG전자가 최근에 뭐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이러한 박스권을 좀 단기간 내에 돌파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조정이 더 나와야 된다. 네, 조금 더 있을 필요가 있는 게 그동안 뭐 지금 뭐 9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단순하게 올라갔지만 12만 원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12만 원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12만 원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물론 LG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이라든지 특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 전장 쪽에 대해서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고부가 가치라든지 고객사도 유럽향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했을 때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한 방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런 라인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잡아먹는 그리고 그 라인대를 뚫는 모습이 보여줘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조금 더 있는 편이 더 맞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LG전자를 매수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략이 박스권 하단에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에 매도를 하는 박스권 매매 방식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뭐 최근 주가 박스권이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써니님은 또 지겨워도 하방 안 가는 종목이 무섭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LG그룹주에 대한 전략을 짜봤고요. 저희 다음 주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공장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전기차 전용 공장은 국가 전략기술에서 빠져 있었는데 IRA랑 너무 비교된다 그런 네. 비판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전기차 공장까지 이 세액 공정에 포함한다고 하죠. 이 전기차 인프라 관련주들 순환매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뭐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은 네. 사실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쵸. 게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뭐 당연히 수요가 높아졌을 때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아파트 단지도 아직은 없거든요, 충전소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옆에 이제 네. 백화점 부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연기관차랑 비교를 했을 때 상당 부분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확장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IRA 법안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상당 부분 크죠.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대 35%까지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기대감을 확실하게 가지게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상당 부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 성장을 할 때 이렇게 세제 혜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기업에는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생길 수 있고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책으로 사실 보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책주로 또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해 특히나 상승률이 나왔었던 테마들을 전부 다 보시면 뭐 신전략 4.0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섹터들 뭐 5개 섹터로 좀 나눠져 있었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순환매의 관점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약간의 시장이 뭐 경기 침체라든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로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정책적으로 이 힘을 받는 섹터들에서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에 그 전기차 쪽에서는 사실 양극재 쪽만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후발로 충분히 순환매 관점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정말 건강한 상승 산업의 성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발로 따라가는 그런 인프라들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도 행정부가 지금 자동차 배출
배출 가스 규제 강화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이 점점 더 빨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 늘어나는 것들을 빠르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가가 결국엔 또 추가적인 이런 자동차 산업의 또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기차 충전 완속은 있고 급속 충전이 없는 곳은 봤어도 아직도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 곳도 있군요. 네. 인프라 투자 확대가 좀 빠르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이외에 현대차 그룹도 지금 전기차 24조 원 투자를 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도 현대일렉트릭 전망이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지금 현대일렉트릭 주가도 박스권에서 돌파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좀 괜찮아 보입니까? 일단 뭐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은 후발로,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에서 후발로 접근하기에는 유효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프라라든지 관련했을 때 대기업 모멘텀이 함께 붙을 수 있는 종목군,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서 조금 더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현대일렉트릭도 좀 좋긴 하지만 제가 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포스코 ICT, 전기차 충전소 관련했을 텐데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게 네. 아무래도 현대차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정책 자체가 전기차 침투율 속도를 빠르게 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계속적으로 전기차의 보급률을 늘리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아직까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구매하기 꺼려하시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네. 뭐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는 인프라가 없다. 충전 어디서 하냐입니다. 네. 네, 이걸로 좀 답이 된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되기 이전에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와중에서 그쵸.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건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전기차 충전소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은 저는 아직까지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붙은 기업들이 보는 게 좋겠다. 현대일렉트릭도 모멘텀이 있고 팀장님 포스코 ICT를 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마지막 주제로는 엔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오늘 흐름이 좋았죠. 이 K-팝 가수들이 연이어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BTS 지민이 핫백에 올랐다는 건 저는 봤는데 무슨 50-50라는 신규 걸그룹도 올라갔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걸그룹인데도 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정말 많은가 봐요. 네, 저도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처음 됐는데 아셨죠? 네. 네,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편인데 네. 전 일단 기사로 처음 접했고요. 하지만 그만큼 다르게 본다면 우리나라 아이돌 산업 쪽이 좀 글로벌적으로 좀 침투율이라든지 좀 좋게 나오고 있지 않나,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게 거기다가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 저는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지속을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어떤 한 아이템이 국내에서 인기를 치면은 다른 나라로 좀 다른 나라 출시를 할 때 뭐 한두 국가에서 출시를 한다면 우리나라 아이돌 산업은 국내에서 데뷔함과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인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특히 경기 침체와 어느 정도 영향이 미미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황이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실적 베이스로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팬덤을 기반으로 수익성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데뷔를 하게 된다면 내가 먹을 거 조금 아끼고 내가 살 옷 조금 아껴서 내 아티스트가 데뷔했을 때 앨범 왕창 사고요. 그리고 굿즈도 많이 사고요. 특히 포토카드 같은 경우에는 몇 장 안 들어있는데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그 사진이 안 나오면 많이 삽니다. 한 장 있는데도 조금 한 몇 장 있는데 네. 그게 한 2, 3만 원대예요. 사실 2, 3만 원이라고 하면은 좀 적을 수도 클 수도 있는 돈이긴 한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산다는 게 네. 중요한 거죠.
일단 관련했을 때 굿즈 상품권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리오프닝 진행하게 되면서 콘서트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콘서트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좀 호재가 붙었던 부분이 중국 내에서 공연 재개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중국 쪽에서 또 우리나라 아이돌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특히 YG라든지 큐브 쪽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처럼 엔터주도 계속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은 엔터주 얘기할 때 가장 얼굴 표정이 밝으신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뭐 중국 내 공연 재개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꾸준히 엔터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왔었잖아요. 뭐 그런데 최근 좀 주가가 오른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 접근도 가능할지 그렇다면은 어느 종목 쪽으로 보세요? 저는 항상 JYP를 토픽으로 지금도? 네, 네. 지금도 여전히 JYP가 토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엔터사들 좋다고 너무 많이 말씀을 네. 드려서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다들 아실 텐데 일단 저는 항상 토픽은 JYP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티스트 라인업도 제일 깔끔하고요. 또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정말 딱 요거에 포커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재계약 이슈도 다 끝났고요. 딱히 뭐 문제가 될 만한 이런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실적으로 보나 뭐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SM의 그 공개 매수 이후에 하락할 때 좀 같이 끌려 내려갔죠. 근데 이제 뭐 본업이 튼튼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회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후발로 보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JYP 얘기 드리면서 이제 큐브엔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국 쪽을 저는 좀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자아이들의 멤버 우기가 웨이보에서 이제 763만 정도죠. 아티스트들 안에서도 상당 부분 높은 위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큐브엔터가 뭐 여자아이들이라는 아티스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주력 아티스트이고 또 후발로 두 팀이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남자 그룹 이제 보이그룹과 이제 걸그룹 하나씩 또 나올 예정인데 우리나라 이 엔터사들의 움직임이 사실 BTS가 거의 정점을 찍어줬죠. 네. 보아 때부터 쌓아왔었던 이런 해외의 전적들을 이제 BTS가 빵 터뜨렸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도 노래 나오면 1억 뷰 금방 찍잖아요. 한 달도 네. 안 걸렸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1억 뷰 찍기가 정말 어려서 몇 년이 걸렸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아티스트의 레벨업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고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최근에 굉장히 핫한 아티스트가 탄생이 된 곳에서 후발이 나오는 쪽들 그리고 게다가 중국에 대한 이슈까지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음반 판매나 이런 것들이 큐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톰보이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는데 누드부터 확실히 넘겼거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가시화가 확실히 될 거고 엔터사들 중에서는 좀 후발로 뛰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전고 좀 돌파하게 된다면 또 신고가 패턴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서 일단 좀 중국 이슈와 더 맞물려 봤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저는 두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나는 위치에너지적으로 가장 좀 천천히 이제 아직 시작 안 한 거 보겠다면 그냥 하이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들 주가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엔터 업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호황인 것 같습니다. JYP 엔터, 큐브 엔터, 하이브까지 말씀을 드려봤어요. 저희 이외에 오늘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도 내일 주가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텔레칩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아 메카닉스 종목들 내일 주가 전망 알아보도록 하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임상 3상에서 면역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길고 긴 바닥권을 지나서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주가 도약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라는 모멘텀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백신을 요즘 맞는 사람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주변에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 가지 않을까 싶어서 X 의견을 드리긴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최근 추세를 보면은 백신 추가 접종을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거의 버려지는 백신만 굉장히 많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조금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실적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물론 바이오 섹터 내에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대형주 위주로의 접근은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좀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도 어려울 것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의 보수적으로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고 물론 바닥권에서 첫 상승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해서 좀 추가 접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익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매출액이 많이 줄긴 했네요. 수익성 개선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의 예스는 단기적인 의견인지 장기적인 의견인지도 궁금하네요. 장기적인 동그라미고요. 오, 네.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이 삼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졌다라는 거는 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정말 이렇게까지 길게 한 사례는 없지만 이전에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 같은 이 비슷한 류의 이슈는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나라에서 조금 시간이 항상 오래 걸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게 자체 개발한 백신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임상 3상에서 중화항체에서의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중화항체는 결국에는 이 저항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서의 조금 확실한 좀 면역이 생기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만약에 뭐 그렇게 바라는 거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번에는 굉장히 좀 큰 이슈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동그라미를 한 게 워낙 주가가 바닥권이고 오늘 어쨌든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많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계약을 한 부분들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손실로 잡히게 될 수 있는 약간의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추후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라인업이 구축이 됐다라는 거는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CDMO 관련된 부분이 사실 좀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바닥권에서 조금 더 이어지면서 상승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해당 가격대에서는 조금 이제 너무 단기적인 이 자금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좀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두 분의 의견은 나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오늘 뭐 차량용 반도체 테마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윗꼬리가 예상보다 길게 달렸습니다. 앞으로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텔레칩스는 예스로 일치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테마가 이제 시작일까요, 팀장님? 이제 시작이라기보다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따라서 네.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돌았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차의 시작이라면 미래차의 끝은 자율주행 쪽입니다. 네. 그런데 자율주행 쪽이 계속적으로 팔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인포테인먼트 쪽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LG전자 쪽에서도 전장사업부에 M&A를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유력하게 차량용 반도체를 거론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 이야기 함께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LX 세미콘이
텔레칩스의 지분을 약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LX세미콘이 LG 쪽 향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LG전자 쪽이랑 함께 엮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LG전자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전장 쪽입니다. 전장 쪽에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윗거리가 조금 많이 길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붙을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이제 시작이다. 텔레칩스는 예스 의견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세아 메카닉스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발 이슈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두 분의 대답이 갈렸습니다. 본부장님은 예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상승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자리에서 이격이 벌려지면서 마지막 자리.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후 오늘 최종 거래에서 거래량 동반에서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흐름이 조금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오늘 장중에 23%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게 한 5% 정도 밀리면서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한 2, 3거래일 정도는 약간은 쉬어갈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힘을 모아서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매물대도 있고 충분히 이 이슈가 사실 이제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발로 이제 시작을 해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공식화가 있었고 또 친환경 부품을 주력을 하고 있다 보니 LG에너지솔루션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벤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솔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의 또 추가적인 계약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나라도 좀 부각이 되게 됐을 때 충분히 지금 이 시세를 몰아서 강력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해당 지점이 전고점을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치 에너지는 높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력 좀 노려보시면 괜찮겠다라는 관점으로 동그라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쉬어갈 수 있지만 LG 엔솔 그리고 테슬라 향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